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공동경비구역 JSA, 지슬, 코리아, 실이 보낸 사람. 통일된 좋은 나라였다면 태어나지 않았을 영화들입니다. 분단된 나라, 반쪽짜리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좋은 영화 34편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한국전쟁, 간첩 이야기부터 국경을 넘나드는 남북의 연애사까지 신간 공동관람구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남과 북 모두가 공동으로 관람해야 할 영화를 한 권에 도서 공동관람구역, 도서출판 책마루.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에 뉴스가 많았지만 이 국정원 증거조작, 예. 간첩사건 증거조작 이 뉴스를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오늘 조중동도 이것을 일면에 다루기 시작했고 중요 이슈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 과거 조중동 하면은 근래도 그렇습니다만은 정권에게, 여당에게 불리한 기사는 웬만하면은 축소하거나 은폐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일면과 사설을 통해서 강도 높게 남재준 원장의 국정원, 남재준 원장의 정보 유관기관에 대해서 예. 강도 높게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일면 기사 가장 눈에 띕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알려진 이인철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간첩 증거위조수사팀에 따르면 이 국정원 직원 이인철 영사가 지난해 9월 26일 유우성 씨가 중국에서 북한을 오간 출입경 기록 문서에 영사 인증서를 인증했고 다음 날 또 다른 그 문서의 인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은 처음에 인증한 건 뭐냐면 출입입니다. 중국 당국으로부터 위조라고 낙인 박힌 출입 이것에 대해서 인증서를 붙였고요. 그 이튿날 같은 사람의 출입경 기록인데 이건 출입 이 문건. 이거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진본으로 인정받은 문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인증했다는 겁니다. 자, 상반된 내용의 문서를 동일인이 하루 간격으로 인증했다? 이거 미심쩍지 않습니까? 제3자가 국가정보원 소속 영사의 직인을 위조했을 가능성은 없을지 따져보면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인철 영사가 직접 두 문서를 인증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정원은 중국 정부가 위조로 판단한 문서를 먼저 인증하고 하루 지나서 중국 정부가 진본이라고 인증한 문서를 또 이렇게 인증한 셈이 됩니다. 예. 국정원은 진본과 위조 의심 문서를 비슷한 시기에 확보해서 저울질하다가 유우성 씨 혐의 입증에 더 적합한 위조본 출입 이 문건을 낸 것 아니겠는가,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 자, 따라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문서 조작 국정원이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책임이 없느냐?
검찰도 국정원이 건넨 출입경 기록을 별다른 검증 없이 법원에 그대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인철 영사 관련한 소식이 오늘 또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자, 조선일보에는 어떤 내용이 실렸느냐? 여긴 이모 영사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인철 영사지요. 이인철 영사가 유우성 씨 출입경 기록과 관련해서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 가보지도 않고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것처럼 가짜 영사 확인서를 만들어서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보도입니다. 자, 이인철 영사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확인서 작성을 거부했지만 본부 측의 거듭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가짜 확인서를 만들어 보내주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본부가 어디죠? 이 정보유관기관. 정보유관기관. 예. 남재준 원장이 있는 정보유관기관이 되겠죠? KBS는 국정원이라고 안 하고 정보유관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남재준 원장 어떤 입장을 표명했느냐? 오늘 한겨레가 일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사건의 책임을 외부에 떠넘기는 듯한 그런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국정원은 어젯밤 보도자료를 내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무리를 이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중국의 협조자로부터 입수해서 검찰에 제출한 문서들의 위조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국정원으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자기들은 몰랐는데 한마디로 속은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앞서 한국일보 일면 기사를 소개해드렸죠. 문서 조작, 국정원이 알았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기사를 통해 본다면은 여전히 남재준 원장은 면피하고 있다.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 자, 그 밖에 한겨레 이면으로 가보면은 국정원 협력자, 얼마 전에 자살 시도한 조선족 김모 씨, 이 사람이 또 다른 문서를 위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그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한겨레가 또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국정원의 거짓 해명 연발되고 있는데요. 결국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조작원임을 실토한 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오늘 한겨레가 또 3면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 삼합변방 검사참, 이름이 참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 출입국 관리소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이로 말하자면 이곳 출입국 관리소로부터 문서를 구한 국정원 협력자 조선족 김모 씨가 자살을 시도한 다음 국정원은 더욱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조선족 김모 씨가 지난 5일에 자살을 시도하면서 남긴 유서에다가 가짜 서류 제작비 1,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써놨어요. 자, 그러자 국정원은 가짜 서류 제작비 1,000만 원은 다른 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른 조작건으로 줄 돈이었지 그 돈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죠. 예, 또 다른 위조 공문이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게 뭐를 피하려다 뭐를 밟은 꼴이다. 마치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또 다른 위조 사례가 있다. 라는 설명을 한 건데 결국 국가조작원, 이거 실토한 꼴 아니냐라는 겁니다. 국정원은 사실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졌을 때 휴민트, 그러니까 이제 민간 차원에서의 정보망, 이것이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펴면서 어떻게든 이런 그 비난 여론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족 협력자가 검찰 조사에서 문서가 위조됐다고 시인하니까 우리도 몰랐다, 우리도 속았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이 조선족 김 씨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김모 씨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혈서로 국정원이라 쓰고 유서에는 지금 국정원은 국가조작원이다라고 이렇게 쓴 것은 국정원에 대한 원망을 짙게 담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검찰은 며칠 만에 위조 사실을 밝혀냈는데 국정원이 위조 문서에 속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정말 속은 게 맞다면, 국정원 말을 100% 받아들인다면 국정원은 문 닫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개 민간인의 문서 조작, 이걸 검증도 못하고 이걸 있는 그대로 믿었던 국정원이야말로 이거 멍청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정보기관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유관 정보기관이 있어 뭐합니까? 네. 국가조작원임을 실토했고 스스로 얼마나 그 형편없는 조직인지를 스스로 실토한 꼴이다 라는 오늘 한결의 지적이 상당히 국정원으로서는 쓰일 겁니다. 자, 한결의 3면 또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 외국 공문서 조작까지 왜? 이런 제목입니다. 예. 국정원은 1970에서 80년대 간첩 사건에서 혐의를 입증할 손쉬운 수단을 가졌습니다. 외국에 있는 대사관에다가 영사로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발행하는 영사증명서에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아무개는 북교의 지경을 받은 간첩이라고 쓰면은 법원은 이걸 그냥 받아들였어요. 자, 이런 관행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07년 12월 이른바 1심의 사건이 그러한데요. 민주노동당의 내부 정보를 북한에 넘긴 1심의 사건에서 검찰은 주중대사관 이모 영사의 영사증명서를 이렇게 법원에 냈는데 대법원은 영사증명서의 목적이 공적인 증명에 있다기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보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엄격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지난달 11일 서울고법 형사 9부는 1983년 6월 간첩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김양수 씨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때도 옛 안기부 직원이자 주일 한국대사관 영사였던 최모 씨가 법정에 나와서 자신이 3차례 발행한 영사증명서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법원은 영사증명서에 적힌 사실을 따져보니까 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정보원, 그리고 정보 수집 경위에 대해서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자기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데 작성 경위에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믿기 어렵다라고서 법원은 이렇게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결국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갈수록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국정원 이번에는 그냥 영사증명서만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됐던 터였는지 예. 이 출입경 기록 위조된 것을 건넨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사증명 간첩 사건의 만능 열쇠였는데 그냥 영사가 이 사람 간첩이에요 라고 하면은 과거엔 그냥 받아들여졌던 이런 영사증명이었는데 이제는 문제는 법원에서 그 영사라는 사람이 국정원에서 파견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국정원은 한 사람이라도 더 간첩으로 인증하면은 자기들의 존재 가치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선거 개입 때문에 궁지에 몰려있는 국정원으로서 말이죠. 자, 결국에는 이렇게 코너에 몰리다가 무리수를 썼는데 그 무리수가 결국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 거죠. 국정원 범죄 집단이 됐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해체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조선일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 국정원을 없앨 수는 없고, 이거 꼬리 자르기를 해야 될 텐데, 남재준, 당신이 꼬리가 돼줘야 하겠어. 이런 식입니다. 자, 유우성 씨가 실제 간첩이라면,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정원이 놓아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약 간첩이 아니라면, 무고한 사람에게 엄청난 누명을 씌운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남재준 국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순리다. 이렇게 사설이 끝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조상훈 국장 보시기에 이런 조선일보의 논조로 봐서는 남재준 원장 지금 이 거취가 상당히 위태롭게 됐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다른 매체들이 이렇게 쓰더라도 예. 조중동이 안 쓰면은 버팁니다. 네. 예. 이쯤 되면은 이제 남재준 원장이 판단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고민을 하겠죠. 예. 예. 이쯤 되면은 과거에 그 보수 정권의 그 상례로 본다면은 남재준 국정원장 결국에는 옷을 벗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니까 바로 남재준 국정원장의 이런 그 잘못된 행태와는 별개로 조선일보 한마디에 권력이 벌벌 떠는 이런 구조. 지금부터 이해운 그 서울시장 예비 후보 이 양반 같은 경우도 서울광장에서 정치 집회 없게 하겠다. 이걸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습니까? 예. 조선일보 혼자서 서울광장 집회 안 된다 이러니까 그냥 그 기사에 그냥 보란듯이 화답을 하면서 서울광장 집회 불허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봐서는 조선일보가 심판받지 않는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서 제자리를 찾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권력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고 누구도 힘 실어주지 않았던 이 권력 조선일보가 오늘은 남재준 국정원장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예. 오늘 청와대 반응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 보면서 한 가지 생각되는 게 예. 김창균 부국장은 뭐라고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칼럼이 좀 기대가 됩니다. 김창균 국장이 혹시 이 칼럼 쓴 거 아닌가요? 남재준 국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 사설이기 때문에 아마 논설위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속내는 모르겠습니다. 김창균 부국장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것 같네요. 남재준 국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정원 자료가 더 그럴듯하지 않냐, 신빙성 있지 않느냐, 중국이 그쪽이 더 위조했겠지, 국정원 출입 얼마나 보기 좋냐, 이게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던 우리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 아니겠습니까? 예. 며칠 만에 결국 김창균 부국장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예. 이 국정원 위조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지난 주말에 김효진 우리 PD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김효진 PD가 또 신문 기자 출신 아닙니까? 제가 이제 방송 중에 기사를 기가 막히게 쓴 기자 이름을 거명하면서 막 비난을 하니까 그 기자는 별 잘못이 없다. 결국 데스크가 다 가필하고 뭐 윤색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그 기자 너무 뭐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 칼럼은 본인이 썼겠죠? 그 누가 가필하거나 뭐 윤색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김창균 부국장.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람 아주 그냥 이런 사람이 사회부장을 하고 있으니 이 신문의 격이라는 게. 그것도 창간 기념일에 망신스러운 칼럼이나 쓰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조선일보는 도대체 뭐하는 조직인가요? 근데 이런 조직이 왜 국가 권력을 이렇게 농단해도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참나, 이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조선일보가 또 오늘 이 사설로는 그 분이 덜 풀렸나 봅니다. 또 하나 사설 실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 국정원 뒤로 숨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에 대한 1심 재판 때도 국정원 자료를 검증하지 않고 증거로 냈다가 망신을 당했다. 유우성 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며 국정원에 내놓은 사진이 실은 중국에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던 것이다. 유우성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데는 이 거짓 사진이 결정타가 됐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 뒤에도 국정원이 낸 문건들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법원에 전달하는 우편 배달부 역할만 한 것이다. 검찰은 우리도 국정원에 속았다 하면서 국정원을 총알바지로 앞세우고 그 뒤에 숨을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사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정원도 우리도 조선족에게 속았다 이러고 있고 검찰은 우리도 국정원에게 속았다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전에 누가 했던 말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했죠. 2008년에 예. 그 당시 그 친박 이명박 대통령 집권 첫 해에 있었던 총선에서 친박 인사들이 대거 낙천되니까 저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라고. 저는 어쩌면 속을 줄 알면서도 믿고 싶었습니다. 약속과 신뢰가 지켜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라고 하셨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오늘쯤 저도 남재준 원장한테 속았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정원 해명 납득이 안 된다. 동아일보, 국정원 대공수사권 지키려면 특단 조치 취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무엇일까요? 조직을 없애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동아일보 그 논지에서는 말입니다. 결국 조동 한 목소리로 남재준 정보유관기관장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 일면 사이드 톱입니다. 자, 조선족 김모 씨 오늘 사전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조선족 김모 씨가 세 차례 소환 조사 때 이미 유우성 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 관련 문건 2건을 위조해서 국정원에 제출했다고 시인한 데다 자살 시도까지 해서 신병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동아일보 기사는 이렇습니다. 예. 자, 오늘 또 관련한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경향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사면. 지금까지 3건 가운데 2건을 이 조선족 김모 씨가 위조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경향신문은 문서 3건 모두
위조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김모 씨로 꼬리를 자르려 한다면은 이거 곤란합니다. 또 김모 씨가 추가적인 진술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제일 확실한 해법은 진상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쯤 되면은 만기 7남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온갖 것에 다 언급을 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안현수 선수의 그 귀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하셨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자, 근데 이번엔 또 계속 침묵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 때 나는 몰랐다. 검찰 수사와 재판 예고가 나오면 관련자를 엄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그 뒤에 여론이 잠잠해졌고 국정원에게 결국 국정원 개혁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 개혁 결국 흐지부지 됐습니다. 자, 이번에도 지금 침묵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자, 또 이런 식으로 침묵하면 적당하게 문제가 덮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은 국민을 정말 바보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일보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리어 씨지요. 예. 유가리어 씨 저희 뉴스바하고 인터뷰하기도 했는데요. 유가리어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막은 국가정보원의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180일 정도 이렇게 변호인 못 만나고 갇혀 지냈죠. 예, 유가리어 씨 이런 와중에 오빠가 간첩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결국에는 유우성 씨 동생의 오빠가 간첩이에요 이 발언 하나 때문에 사실은 유우성 씨가 간첩으로 몰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증거가 제시됐습니다만은 그 증거는 건건이 다 위조된 거 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상황까지 이르렀다면은 유우성 씨에 대해서 이 사람 간첩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 자체 초장의 전제부터 틀려먹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국민일보는 이 내용을 일면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고요. 자, 휴민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북한과 인접한 동북삼성, 지린성, 리아오닝성, 헤이룽장성 요 세 군데 성에서 나오고 있는 북한 정보 과연 사실인가? 국민일보가 사면에서 다룬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90%는 가짜다. 예. 현지의 증언이 이랬다는 겁니다. 자살 기도한 조선족 협조자 김모 씨, 그리고 가짜 문건을 사실상 만들어준 것으로 알려진 이 김 사장, 여기서 접촉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허위정보, 사기꾼 득실돼도 북한의 폐쇄성 때문에 10개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그것도 정보 아니냐. 이런 필요성 때문인지 북한 이슈 터질 때마다 이것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처럼 폐쇄된 사회 속에서 여기서 간헐적으로 그냥 육안으로 본 정보가 진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북한 관련한 프로그램들 혹은 각종 정보들 보면은 이 탈북자들의 말을 그대로 그냥 거의 신주단지처럼 받던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종편들도 탈북자들 불러다 놓고 온갖 이야기를 듣잖아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여기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터무니없는 그런 거짓말. 이런 것들도 여과 없이 내보내고 말이죠. 이게 북한 정부는 정말 검증에 검증을 더해봐야 됩니다. 자, 중국 동북 삼성의 대북 정보 시장 90%는 가짜다. 이 기사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북한에서 유우성 씨 간첩 맞다 이렇게 해주지 않는 이상 예. 국정원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결국 지금 모든 신문들에 다 대체로 본 그 기조를 보게 되면은 일단 이 문건이 위조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였는지 지금
국정원이 거짓말할 리 없을 것이다. 도리어 중국은 자기 국민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유우성 씨를 위태롭게 하는 증거들을 위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여권 인사들이 있죠. 예. 최경환 원내대표 그리고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 춘천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 이 모든 사람들 지금 말을 슬쩍 바꾸거나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진짜. 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권력의 실세에 속하고 있는 형국인이 이 정권에 정말 옹졸하고 초라한 그런 위상이란 건 뭐 이로 말할 수가 없겠고요. 자, 6.4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 지난 금요일자 한겨레가 이 양반이 수원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면접했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자, 후속 보도가 있습니다. 임종훈 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했고 결국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과거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를 희망하는 시도의원 출마 신청자와 함께 산행을 한 다음 면담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고, 선관위가 지금 임종훈 비서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죠. 경기도 선관위는 임 비서관의 사직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당시 면접에 참가했던 시도의원 출마 신청자 상당수를 조사했고, 이들 중 일부는 임종훈 비서관의 그 후보자 개인 면접 참석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천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수위의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사표와 관련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표 때는 진실규명이 우선이라면서 수리를 미뤘던 청와대 아닙니까? 약간 원칙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마디로 청와대의 부담은 빨리 털어내겠다, 예.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아일보 13면인데요. 법원에 이런 자료가 나왔네요. 법원 사람들, 대법원 소식지인데요. 3월호에는 20년 동안 법원이 개명을 허용한 대표적인 유형과 사례가 소개가 됐습니다. 예. 의미나 발음이 나쁘거나 저속한 것이 연상되거나 놀림감이 드는 그런 경우였는데, 이름들이 이런 게 있었네요. 서동계, 김치국, 변분돌, 김한여, 조진아, 그리고 구태놈. 어디 놈자란 이름에다가 넣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양팔년, 하쌍연, 그리고 홍한심, 강호구, 이런 이름이 개명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희희, 이미매, 신재채, 정쌍점, 이렇게 발음이 어렵고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도 많았고요. 제가 아는 이름 중에는 이제 방극봉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방극봉, 이것도 이름 바꿨고요. 예. 하여간 불러도 대답 못한 이름, 개명으로 새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 이름 바꿀 수도 있다면은, 아니 사람 이름도 아니고 주민등록번호, 이건 왜 못 바꿉니까? 그저께도 KT가 천만 넘는 1200만 명. 1200만. 예. 네. 또 개인정보를 또 흘리고 말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KT가 또 사과 광고를 전신문 1면에 광고로 냈는데요. 과연 이런 돈들이 있다면은 주민등록번호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제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사람에게 고유번호로서의 주민번호, 이 제도는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1면 기사인데요. 이렇게 가늠이 됐지요. 그런데 이걸 실체적으로 데이터로 입증한 기사는 아마 이게 처음일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지식은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면허증으로 통하지요. 금융을 얼마나 잘 알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부가 결정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고령자, 저소득층의 금융 이해력이 낮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점수로 매겨봤는데 고령자는 53.7점, 저소득층은 53.8점,
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1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융 이해력이 낮다 보니까 이분들이 각종 금융 사기에 취약하다는 거지요. 금융교육의 강화가 절실하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김영민 PD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이자 엄마이자 그리고 노동자 민중을 대변하는 노동당 부대표이자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는 박은지라고 합니다. 노동당이라는 정당 많이 생소하시죠? 과거에는 진보신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아이가 벌써 7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 사고 쳐서 결혼했지?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이제 남편하고 처음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동거를 했습니다. 그냥 지금하고 똑같이 살되 결혼식만 올리고 그리고 주변의 사회적 관계로 결혼한 관계로 부부관계로 인정만 받자 그렇게 해서 결혼을 이른 나이에 25이라는 이른 나이에 하게 됐고요. 원래 사실 아이는 낳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요즘 뭐 젊은 부부들이 다들 그런 것처럼 낳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또 부부생활 하다 보니까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가 생겨서 그때 낳게 됐고요. 이제 7살, 내년이면 학교에 갈 나이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부대변인, 대변인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딱 한 가지 중요한 기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이나 이런 야당들의 논평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주제도 비슷하고 그리고 한 이야기도 비슷하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진보신당 많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라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입니다. 남일처럼 비난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새로운 노동정치를 꿈꾸는 진보신당도 함께 부끄러워할 일이 생겼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대의원대회에서 장기 근속자 자녀에게 채용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포함한 단체 협약을 확정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의 처지가 동등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이 없어진 후에야 그때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만성화된 청년 실업과 그나마 노동할 수 있어도 불안정하기 그지없는 누출한 현실에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노르웨이 총격 사건 때 모든 당이 그 피해자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만 애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범인은 범행 이유를 밝힌 선언문에서 한국처럼 가부장제와 민족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폈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는 극우 테러범의 시각에서 한국이 이상적인 사회로 보였다는 말로 우리 사회의 획일주의와 배타성, 가부장성 등이 얼마나 극심한 수준인지 알게 해줍니다. 사회주의자, 이주노동자, 유색인종,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소위 비정상인들이 차별받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로 여전히 남아있는 대한민국은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을 그토록 증오했던 극우 테러범에게 롤모델 사회로 보였던 것입니다. 작년 12월 19일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 최종범 열사 추모 문화제에서 30세 노동자 최종범, 당신이 우리를 지금 삼성 봉사 앞으로 불렀습니다. 제대로 싸우라고, 이번엔 제대로 붙어서 반드시 이기라고 불렀습니다. 언제나 그 앞에선, 이 삼성 본관 앞에선 큰 바위에 걸린 것처럼 넘어지기만 했던 우리, 휘황찬란한 세 가지 별보다 수천만 노동자의 별이 더 빛나다는 진실을, 더 따뜻하고 밝다는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가시리 가시리 꽃 바리고 가시리 꽃 날로는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시리 꽃 할리얄리얄랑샹 얄리얄리얄랑샹
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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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라리 가시는 듯 다시 오소서. 이곳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순간 쟁취합시다. 감사합니다.